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나왔었던 문제인데, 이거를 다 푸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몇 개만 조금 좀 보고,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몇 번을 좀 볼 거냐면, 3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3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왜 다 안 보냐면 11월 말인가 12월 초에 이거에 대한 그 작년 요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고 해설 강의는 그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거 출제자들이 수험생들이 어떻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게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 상황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이제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이렇게 좀 들어보면 이게 칼제점을 했다고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문제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이없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 아니라, 실수를 안 한 사람들을, 실수를 좀 덜한 사람들을 그렇게 뽑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물론, 실수도 실력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약간 이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이제 그렇게 통용되는 얘기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안 돼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뭐, 그 채점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는 문제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3번에 이제 도시 정치와 관련된, 이런 얘기인데, 이 도시 정치와 관련된 이 주제는, 그 나눠드린 그 모범 답안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20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 이렇게 매년,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 출제를 좀 했는데 그 모의고사 출제한 거에도 이제 나왔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시험장 앞에서 이것만은 꼭 보고 이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특강 자료를 이제 좀 얇게 전공지리 핵심 요약 자료 뭐 이제 그래가지고 얇게 만들어서 좀 배부를 했는데, 아마 전국으로는 배부를 좀 안 한 것 같고 서울, 경기 일부 요 지역에만 좀 배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약 자료에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거의 뭐 틀리면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였고, 계속해서 이제 나왔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제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거기 그 모범 답안에 이렇게 쭉 써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관리주의냐 기업가주의냐 이거에 대한 그런 주제니까 많이 어렵진 않은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제를 이제 이렇게 했었던 그런 이제 주제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한번 써봐라, 그 용어를 쓰고 추구하는 정책을 써봐라. 그래서 도시기업가주의고, 그 다음에 하위 단위 정부로 책임이 이양된다. 그리고 민간 부분의 개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민영화가 일어난다. 뭐 이제 이런 정도. 그래서 도시가 장소 마케팅, 도시 브랜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좀 생겼다. 그래서 관리주의냐 기업가주의냐 이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6번 문제.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뭐 때문에 좀 같이 보려고 하냐면,
거기 그 내용 중에 겨울철이 비교적 온화한 중위도 기후형은 계절별 강수량 분포와 여름철 기온에 따라서 서너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여기 이제 겨울철이 온화하고 온화한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 강수량 분포, 여기서 계절이라고 하면 여름 아니면 겨울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름철 기온에 따라서 서너 가지로 구분한다. 여름철 기온이 높으냐 아니면 서늘하냐 뭐 이거에 따라서, 그 중에서 얘는 중위도 대륙 서안에서 발달하는 대표적인 기후형이다. 그래서 얘를 처음에 CFB라고 아마 쓰신 분들이 의외로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CFB가 아니라 서안 해양성 기후 이렇게 써야 더 이제 맞지 않을까. 얘는 이제 오답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얘는 그래서 그 이유도 거기에 이제 좀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CFC도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CFB 이렇게 쓰면 이제 안 되고 서안해양성 이렇게 써야 좀 정답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일교차가 작은 이유가 이제 뭐냐? 그건 대기 중에 수분이 많아서, 그리고 지구복사 에너지를 이제 흡수를 한다. 그래서 대기가 이제 가열되기 때문에 일교차가 적다. 그리고 뭐 호남농업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AB 도시에서 연강 수량에서 차이가 보이는 이유가 뭐냐? 연강 수량에서 이제 차이가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연강 수량, 특히 강수량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지형과 풍향. 그래서 그 개념을 알고 얘를 썼으면 뭐 어렵지 않게 그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 때 그렇게 냈었던 그런 내용이고, 지형만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서 지금 시험 문제 나온 지형은 요거하고 요거였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좀 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나올 거라고 굉장히 이제 뭐 확신은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그런 그 내용도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장 앞에서 배부해드린 그 요약 자료, 거기에 이제 다 이제 들어 있었던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마샬형이냐 아니면 뭐 위성형이냐 아니면 허브 스포크형이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뭐 위성형 산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 체계가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디 있어야 된다? 개발도상국 내지는 뭐 선진국에서는 뭐 주변 지역 요런 데 이제 있어야 유리하다. 뭐 이렇게 맥락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핵심 요약 자료에도 그대로 이제 들어간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작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를 내서 이거에 대한 특징을 한번 써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8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되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 이제 뭐 브라질에 있는 A 국가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포르투갈어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책마다 포르투갈로 쓴 것도 있고 포르투칼로 쓴 것도 있고, 근데 왜 이것만 정답으로 인정을 하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
어떤 걸 쓰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건데 내용을. 아예 이게 아니라 스페인어 내지는 뭐 에스파냐어 이렇게 썼으면 이건 완전히 이건 오답이지만 이거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쓰고 이렇게 썼으면 이건 실력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쓰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이걸 가지고 채점 기준을 다르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을 때마다 이게 좀 짜증이 좀 났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이런 이제 언어다. A 국가 답사에서는 뭐 식민지 시대 영향으로 형성된 이거라고 불리는 대농장을 방문해서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고 그래서 괄호 안에 놓고 차라리 파젠다를 쓰게 하던지 아니면 파젠다를 쓰고 얘는 어떤 플랜테이션 농업에 관련된 내용인지 이걸 쓰라고 하던지 이게 훨씬 더 좀 퀄리티가 좀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면 이거는 계속해서 뭐 특강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뭐 5대 영역 중에 어디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 써봐라. 그리고 내용 요소와 행동 요소의 결합 형태로 서술해봐라. 뭐 외제작 지리교육의 목적은 뭐 매년 나오는 그런 주제고 그래서 특강 자료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역이 이제 이런 건데 그것들 중에 예전에는 요게 이제 나왔었다. 공간 분석, 공간 관계, 그래서 공간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왔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나올 게 별로 이제 없다. 근데 뭐 지속 가능한 세계 이번에 요게 이제 출제가 돼서 이거는 이제 알면은 쓰고 모르면 이제 거의 쓸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특강을 이제 잘 들으셨거나 아니면 혼자 정리를 좀 잘 하셨던 그런 분들은 아마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쓰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개정 사익과 지리 교육과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속 가능한 세계 요게 이제 나왔었고 공간과 관련된 거 공간 분석, 공간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음번에 출제될 수 있을 주제가 뭐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 요 핵심 개념을 이제 뚫어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써라. 이렇게 이제 핵심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핵심 역량 중심의 진술을 해야 된다. 이번에 개정교육과정에서. 그러면 핵심 역량 중심의 진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과 행동 중심으로 결합을 해서 진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시도 아예 이제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시도. 이런 거를 조사하고 이런 것들 분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과 행동을 결합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두 번째 니은을 보고 니은에 들어갈 뭐 학습 목표를 내용 요소와 행동 요소의 결합 형태로 이제 나타내봐라. 물론 이제 요거는 교과서 뭐 요 맨 앞 단원에 보면 그 위에 이제 써 있긴 하지만 요 내용과 이제 행동 결합 요 상태로 이제 쓰셨으면 뭐 큰 무리 없이 다 맞으셨을 것 같습니다. 발전 수준을 파악한다, 뭐 비교한다,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관련된 뭐 모의고사 문제는 이렇게 이제 좀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 11번 문제가 아마 조금이 아니라 아마 11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변화와 이제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뭐 해양의 물 부피 변화를 유발해서 그러면
기억의 과정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써봐라 그랬는데, 지금 얘는 요 문제를 볼 때 제가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이런 그 뭐 빈기 후빈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현재를 찾아라, 이것부터 시작해라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얘가 빈기인지 후빈기인지 자연스럽게 파악이 된다. 왜냐하면 현재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래프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도 있기 때문에 현재를 무조건 찾고 나서 봐야 얘가 빈기인지 후빈기인지 파악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물론 이제 뭐 답은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기온이 높아지면서 빙하가 녹은 육림수가 이제 형성이 되고, 얘가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해수면이 변동이 된다. 그리고 해수 자체의 열팽창 때문에 부피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 해수 자체의 열팽창이 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 지구적인 해수면 변동을 갖고 온다라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전 지구적 해수면 변동을 갖고 온다. 요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이스타시 그거는 이제 답이 안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거는 뭐 계산을 하면 쉽게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다 이제 쓰였을 것 같습니다. 해주면 상승률이 더 이제 높으니까. 자, 관련된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이렇게 이제 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넘어가셔서 요것도 이제 12번 같은 경우에도 거기 뭐 요인 1, 2, 3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이제 써봐라. 그래서 뭐 인종적 지위, 인종적 지위, 뭐 이것도 이제 뭐 말이 많던데, 지위라고 쓰면 맞고 요인이라고 쓰면 틀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예 이제 요 말 자체가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게 틀렸다라고 이거를 이제 안 쓰거나 요걸 바꿔 썼다 그래서 이제 틀리게 했다는 거, 이런 논의 자체가 나는 의미가 없다. 이것도 도대체 뭐한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포인트인데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위를 쓰건 요인으로 쓰건 뭐 아무 의미 없다. 이거는 인종적이냐 민족적이냐 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B형으로 이제 가시면 뭐 튜냉과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그래프를 만드는 이제 그 뭐 지대곡선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습을 몇 번 이제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틀리시면 안 된다. 이런 것들 틀리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단일 장문의 지대곡선 공식을 아예 줬는데, 그냥 요거대로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거 이제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요거 경작의 한계 지점. 요거 이제 단일 작물일 때 지대 곡선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시장에 가까울수록 이제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요 70km까지는 경작이 되지만 이 이후로는 경작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는 순간 손해를 보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뭐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뭐 하버마스의 지식이 유형, 뭐 이제 핵심 역량을 이제 써봐라, 패러다임 써봐라 그랬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뭐 6가지 종류가 있더라. 이제 이런 역량인데 그 중에서 심미적 감성 역량에 이제 속한다.
심미적 감성 역량에 속한다. 그래서 요런 용어들은 좀 체크를 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그 특강 때 다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역량이 있고 이런 역량 중심으로 진술을 해야 되고 그 진술이 내용과 행동 영역으로 결합이 돼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년에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이제 하버마스와 관련된 지식 그리고 그에 대한 패러다임.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이제 적중률이 높았던 그런 이제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이제 됐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반스의 도시 권역 모델인데 이거는 언제 했었냐면 작년 7, 8월 달 그 문제풀이 강의 때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요거 이제 CBD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다 이제 뚫어놓고 A, B, C에 해당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써봐라 라는 걸로 이제 문제를 드렸었는데 그것도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나온 거고 관련된 이제 내용은 뭐 엣지시티고 뭐 외부 도시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요것도 이제 조금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감익공유하천 그리고 감익공유하천 그리고 상류의 범람원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결부돼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요 골지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좀 특이한 그런 지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작년에 요 논문을 이제 이렇게 드렸는데 요 논문을 드렸는데 요 논문을 같이 이제 보면서 그렇게 공부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설만 좀 보면 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감익공유하천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하한당구가 나타나야 정상인데 지금 얘는 하한당구가 아니다. 하한당구는 이제 방어사면 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이쪽이 공격사면 그러니까 여기가 하한당구가 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가 공격사면이니까 여기가 하한당구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가 하한당구가 될 거고 여기까지 파악이 되는데 얘는 공격사면 쪽에 있으니까 얘는 일단은 하한당구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럼 얘는 하한당구가 아니면 뭘까? 얘는 하천 상류에 생기는 범람원의 일종이다. 그럼 도대체 얘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생겼느냐? 어떻게 이렇게 생겼느냐? 자, 골지전 전체 유역을 한번 좀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문제 나온 지역은 여기. 그래서 요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하한당구가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요 구간도 이제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거보다는 얘가 조금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출제 지역으로 선정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모범 답안에 넣어드린 그 그림하고 왼쪽 그림하고 좀 비교를 해서 그렇게 넣어놨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가다가 이렇게 원래는 흘렀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흘렀는데 뭐가 이제 바뀐 거냐면 제방을 이렇게 딱 쌓아서 제방을 이렇게 쌓아서 물길 자체가 이렇게 지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측방짐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범람원, 하천 상류 지역의 범람원이다.
자, 이렇게 이제 얘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가 논문에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최상류 지역은 하방 침식이 부활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상류 지역은 하방 침식이 부활돼서 하각을 진행하는 중이다. 그래서 하한 당구면이 깊게 파여서 하도를 발달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류와 하류, 여기가 지금 골지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얘는 하방 침식뿐만 아니라 측방 침식과 퇴적을 진행해서 상당 부분 제거된다. 하한 당구가. 그리고 범람원이 발달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논문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그렇게 출제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얘는 제방공사를 이제 실시를 해서 매년 그렇게 이제 태풍이 올 때마다 침수가 되고 물난리를 겪으니까, 그렇게 제방을 시공한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고 있다. 소송을 걸었다라는 이제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7번 같은 경우는 뭐 성취 기준 이제 관련된 용어니까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8번, 9번, 뭐 10번 이런 것들도 쭉 다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약 자료에 다 넣어놨었고, 모의고사에 다 이제 출제를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몬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이상하게 그 몬순 지역이 계속해서 눈에 거슬려 가지고, 그래서 뭐를 이제 출제를 좀 했었냐면, 요거 이제 전공지의 핵심 요약 자료에 그렇게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이제 몬순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딱 드렸고, 이걸 드렸던 이유가 이상하게 그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서안 쪽에 몬순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얘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요 부분하고, 그리고 나서 뭐 실전 모의고사 뭐 이런데 실전 모의고사 이런데 그 뭐 아프리카 서안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 일대하고 호주 일대하고 계속해서 그 몬순 문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드렸었습니다. 이상하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나올 것 같아서 계속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전공지리와 관련된 문제 분석 내지는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이유가 있냐면, 제가 1년 동안 강의한 게 얘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1년 동안 한 게 맞았나, 이거를 저한테는 검증하는 그런 문제였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거고, 대신 이제 초수나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공 임용지리에서, 그러니까 임용고시에서 이 전공지리가 요런 정도의 주제를 다루고 요런 정도의 내용을 다루는구나, 그 난이도나 수준을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 그래서 저한테건 수험생들한테건 둘 다 이제 그렇게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이제 해설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가 이제 조금 길긴 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좀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그 올해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